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그 조비, 릴리움, 그 다음에 아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요 4개의 기업의 그 지금 형식 증명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상은 특히 이제 타입 서티피케이션의 그런 프로세스, 절차를 조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요거를 좀 두고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요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6월 26일 날, 자, 여기 지금 릴리움이라는 독일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줬냐면 이걸 FAA,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릴리움이 굉장히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간 회사거든요. 근데 지원은 이 타입 서티피케이션의 극 초반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릴리움이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지원을 받았다고? 요런 이제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헷갈려한 이 타입 서티피케이션도 좀 알아보고, 자, 릴리움을 비롯해서 아처, 조비, 그다음에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부분이 약간 그런 내용일 것이고요. 릴리움이 지원을 지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릴리움이 EASA, 그러니까 유럽의 항공청에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 양쪽에 동시에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ASA는 진작에 받았지만 미국을 대상으로는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뭐 조비나 아처나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지만 유럽과 미국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릴리움이 최초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 그냥 지나가고요.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 영상을 보시고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바로 요 표입니다. 일단은 딱 보시면 요 파란색 1번부터 5번 있죠. 이게 큰 단계예요. 그러니까 형식 증명을 받기 위한 1에서 5단계까지 있다. 그래서 1단계가 뭐 Certification Basis가 있고 2단계가 Means of Compliance가 있고 쭉쭉쭉 있더라.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 각주 보이시나요? 1, 2, 3, 4, 5, 6 7, 8, 9 보이시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요게 어떤 2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 되고, 요거를 기반으로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싹 지우고요. 여기 보시면 조비, 릴리움, 아처, 버티컬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조비가 가장 빠릅니다. 조비가 가장 빠르고요. 아처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비랑.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격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릴리움 있죠. 이건 뭐 유럽에서 일단 가장 빠른 거니까. 그 다음에 빠른 게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요,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은 뭐다? 자, 각주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인증 기준을 마련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약간 뭐 어떤 비행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인증을 받을 것이고, 뭐 약간 요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이 G1부터 G4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뭐를 하는지를 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자, 이 Means of Compliance, 여기 지금 줄여놨죠. 이게 뭐냐면, 자, 항공기가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인증 기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항공기를 인증을 받을 때 그 인증 기준에 대한 그런 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Means of Compliance는 제가 써놨지만 IP라고 제가 써놨죠. Issue Paper Process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주로 문서화를 하는 게 지금 주 메인이다. 문서화를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문서화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것들을 평가를 받을지를 문서화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G1이랑 G2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 G1과 G2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뒤에 스테이지 4에서 요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성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 G1과 G2를 굉장히 잘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G2를 볼까요? G2는 이제 각주 4번이죠. G1에서 작성된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조사가 사용할 방법론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G2고요. G3과 G4는 약간 조금 G1, G2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자, 각주를 한번 보세요. 5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공기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작성을 한다. 뭐 소음,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술을 하는 게 G3고요. G4는 항공기를 이제 만들어 갖고 수출하거나 수입해 올 때 이거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이제 G4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이 G1과 G2가 항공기가 이제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eans of compliance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3단계 서티피케이션 플랜은 뭐다? 자, 한번 각주 7에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항공기 이제 성능 평가, 상등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요 스테이지 4에서 하는데, 이 성능 평가를 하기 전에 means of compliance에서 정한 테스트의 항목들의 세부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항공 FAA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뭐 여기 제 각주에서 써놨지만, 그 세부 계획서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 스페시파이드 서티피케이션 플랜, 줄여서 PSCP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FAA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OK를 FAA에서 하면, 요 계획을 OK 하면 스테이지 4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조비 이제 비행기를 날리던가 해가지고 성능 평가를 하고 결과치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TC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면 AC가 발행이 되죠.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망 인증서가 수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요거 지금 보시는 표 2개를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올 영상을 줄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볼게요. 자, 모델 오브 타입 서티피케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 형식 증명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기술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했던 5단계 중에 여기가 1단계와 2단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3단계에서 하는 일들을 쭉 기술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가 비행기를 실제로 날리는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지금 공백이죠.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기 때문이에요. 표를 따로 이제 얘네들이 마련을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공기를 실제로 날리면서 정보를 얻고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자, 4단계까지 이제 완료가 되죠. 만약에 이 비행기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타입 서티피케이트가 4단계 마지막에 수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주죠? 5단계는 이제 추후 사후 감독인데, 사후 관리인데, 요게 이제 4단계가 끝나자마자 뭘 줍니까?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을 준다. 요렇게 이제 요런 순서대로 이게 이제 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명칭들이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인증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슈 페이퍼, 여기서 지금 문서 작성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을 인증을 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한다. 요게 이제 1단계와 2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게 다 정해지면 여기서 이제 임시 TCBM이 뭡니까? 타입 서티피케이션 보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 FAA에서 요것들을 이제 TC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이사회가 약간 이런 회의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1단계, 2단계 했고 3단계 서티피케이션 플랜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OK가 되면 4단계로 넘어간다.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뭐 이렇게 표는 복잡한데 뭐 자세히 보려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1단계부터 5단계가 진짜 이렇게 표에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거 회의를 한다고 했죠. 자,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 요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지 한번 이제 보자. 그래가지고 4단계에서 이렇게 쭉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요거 4단계 끝나면 이제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자, 요거 이제 각 회사별로 제가 좀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빠른 건 조비다.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따라오고 있는 게 아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얘네들의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쭉 봤어요. 2022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2023년도 1분기까지 봤는데, 아처 에비에이션이 이 민스 오브 컴플라이언스를 처음에 제출을 했던 게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딜레이가 돼요. 왜냐면 이 G1에 대한 게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이 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조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FAA에서 이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약간 뭔가 이렇게 규정을 바꿔요. 그래서 G1을 작성을 했다가 이게 바뀌니까 FAA에서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다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정된 G1을 다시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조비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제 미루어 보았을 때 조비가 한 9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거를 봤는데, 이 MOC를 봤는데,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얘네들이 처음으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개정된 G1을 제출을 했고, 이런 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G1과 G2가 G1, G2, G3, G4, 그러니까 2단계가 완료가 되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2023년도 2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 MOC 스테이지 2가 완료가 됐다고 왠지 말을 할 것 같아요. 아처 에비에이션이. 그 다음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서티피케이션 플랜을 이미 FA에다가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얘네들이 이게 완전 0%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비가 얘네들이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하기를 스테이지 3가 96%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뭐 차이가 안 나게 따라오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이 막 이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배터리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사실 이 스테이지 4에서 이 비행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가 나올 텐데, 배터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스테이지 4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가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진도를 빼고 있다. 그래서 1위가 조비, 2위가 아처 에비에이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릴리움과 이제 버티컬은 유럽 쪽이라서 이게 FA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 뭐 어쨌든 릴리움이 지금 유럽 쪽의 진행 상황을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 릴리움은 스테이지 2, 그러니까 G1부터 G2까지를 78%를 완료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 1분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얼마 전에 조비가 받았던 스페셜 에어월스니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았다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실제로 날리기 전에 시범 비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고, 이제 자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 끝났고요. 여기 100%, 여기도 100%, 다 100%일 거고요. 아마 지금 스테이지 3도 어느 정도, 적어도 50% 이상은 올라왔고, 스테이지 4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상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을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릴리움과 버티컬은 굉장히 좀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조비 아처가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은 릴리움밖에 없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4가지 기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조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이 표를 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고 아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도 이제 댓글을 달면서 공부가 되니까 저한테도 좋고요. 만약에 뭐 댓글을 질문하기 싫다 그러시면 요거 영상을 한 번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앞으로 EV톨,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기 기업을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고요. 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고 아마 저는 내일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영상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영상 역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밤 되시고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